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할 강승호, 공현성, 안성민, 조민준입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선행 연구, 연구 계획, 일정, 기대 효과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 배경에는 내 집단 편향과 기본 정서 그리고 제2 정서가 있습니다. 연구 배경에는 내 집단 편향과 기본 정서 그리고 제2 정서가 있습니다. 내 집단 편향이란 같은 집단, 즉 내 집단에 포함된 대상에게 내 집단의 대상보다 호의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기본 정서는 사람과 동물 모두 느끼는 감정이고 제2 정서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서입니다. 기본 정서의 예로는 기쁨, 슬픔, 환영 등이 있고 제2 정서에는 죄책감, 사랑, 감동 등이 있습니다. 또 내 집단이 외 집단보다 제2 정서를 잘 불러일으킨다는 이 둘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배경은 의미점화와 활성화 확산입니다. 의미점화란 점화어와 이와 관련된 단어인 표적어가 순차적으로 제시되면 표적어의 처리가 촉진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개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제시했을 때가 점과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제시할 때의 표적어 처리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활성화 확산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활성화 확산은 정보들이 서로 그물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정보의 활성화 상태가 간선을 따라 퍼져나간다는 이론입니다. 활성화 확산의 예로는 개라는 정보가 활성화되면 반려동물과 햄스터라는 정보 또한 활성화되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측정 방법에는 명시적인 방법과 암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명시적인 방법은 설문지이고 암묵적인 측정 방법은 의미 점화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점화어와 표적어를 차례대로 제시한 후에 점화어에 따른 표적어의 처리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행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자료는 로봇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의미점화 과제를 통해서 제2 정서와 기본 정서에 대한 반응 속도 차이로 참가자들의 로봇에 대한 태도를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로봇 나오를 내 집단으로 생각할 때 로봇에 대한 더 높은 수용성과 상호작용 의지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의인화 수준에 따른 실험 진행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음, 어, 두 번째 자료는 의인화 수준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성격 요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자료는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로봇을 덜 사람 같다고 평가할수록, 즉 의인화 수준이 낮을수록 로봇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이 태도들이 사람의 행동에 반영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점화어의 노출 시간이 짧고 목표의 정서성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는 본 연구에서 목표의 정서성을 설정하고 의인화 수준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고 점화 자극의 시간을 짧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 발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우선 로봇은 이미 저희 삶의 일부이고 앞으로 더 많은 작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의의나 수준에 따른 정서 단어의 반응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HRI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연구는 의미점화 과제와 로봇에 대한 태도 설문을 통해서 인간이 로봇을 인간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와 이에 따른 로봇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로봇의 태도를 측정해서 점화 효과의 크기와 태도 점수 사이의 관련성을 상관 분석 혹은 해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는 방법으로 방향을 정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구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의미 점화 과제와 로봇에 대한 태도 설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한 선행 연구와는 달리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인간 혹은 로봇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아닌 그저 인식시키기만 한 것이 목표이기에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사이의 시간 SOA를 500ms가 아닌 250ms로 설정할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이미지로 이와는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SOA를 250ml로 할 것입니다. 250ms로 할 것입니다. 또한 점화 자극의 의인화 수준을 주요 독립 변수로 하여 이러한 의인화 조건의 수준은 인간 사진, 인간의 얼굴을 한 로봇 사진, 얼굴이 없는 로봇 사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로 아래의 세 개의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으로 실제 실험에서는 실제 사진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또 이 실험을 통해 얻을 주요 정수 변수는 점화 조건에 따른 2차 정서 어휘에 대한 판단 시간으로 이는 후술할 사이코 파일을 통해 측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분석 시 2차 정서 어휘의 정서성에 따른 분석 역시 진행하며 이의 예시로는 긍정적 어휘에 사랑, 희망이 있고 부정적 어휘로는 경멸, 죄책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화과제 이후 제공하는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로봇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점화 효과의 크기와 태도 점수 사이의 연관성을 상관 분석 혹은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점화 과제에서는 목표 단어로 1차 정서 단어 6개, 2차 정서 단어 12개, 실험의 주 목적을 실험 참가자가 알기 어렵도록 도와주는 필러 월드 18개까지 총 3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 1차 정서 단어의 예시로는 즐거움, 놀라움, 2차 정서 단어로는 감동, 존경, 필러 월드로는 커피, 호랑이와 등과 같이 실험에 관계없는 단어가 제시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점화 자극 36개의 목표 단어의 조합을 라틴 스퀘어 설계를 이용하여 분할하여 목표 참가자가 약 60여 명가량 필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기존의 점화과제 실험은 목표 참가자들을 실험실에 오게 하여 동일한 컴퓨터를 진행하였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가 불가능해져 사이코파이의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점화과제 실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이코파이는 주로 신경과학 및 실험 심리학 연구에 사용되기 위해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사람들의 반응 속도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측정해야 되는 연구에 있어서 타 프로그램과 달리 밀리세컨드 단위의 시간 측정이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화 과제 이후에는 로봇에 대한 태도를 알기 위한 설문이 진행됩니다. 이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로봇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점화 효과의 크기와 태도 점수 사이의 관련성을 상관 분석 혹은 회귀 분석을 통해 파악합니다. 설문지는 NARS와 같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용하며 각 지문에 대한 동의 수준을 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매우 동의함까지 총 6단계 리커드 척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통계 분석 계획입니다. 저희가 분석 시 사용할 도구는 R 언어이고 R은 통계 분석을 위한 컴퓨터 언어 소프트웨어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R의 사용법은 명령어와 불러온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고 확장성이 좋아서 수학적 계산과 통계치를 구하면 여러가지 그래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분석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독립변수가 다음과 같이 점화 자극의 의인화 수준과 어인의 유인가, 그 종속변수는 어휘에 대한 판단 시간으로 독립변수가 두 개이므로 이원 분산 분석과 사후 검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규모가설은 점화 자극의 이윤이나 수준별 집단의 평균은 모두 같다. 어휘의 유인값을 집단의 평균은 모두 같다. 점화 자극의 의인화 수준과 어휘나 유인가 사이에 인터랙션이 없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립가설로는 점화 자극의 의의나 수준별 집단의 평균은 모두 다르다. 어휘의 유인값의 집단의 평균은 모두 다르다. 점화 자극의 의의나 수준과 어휘의 유인가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분석은 점화 효과의 크기와 로봇에 대한 태도 점수의 관계로 상관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변수는 점화 효과의 크기와 로봇에 대한 태도 점수가 있고 규모가설로는 점화 효과의 크기와 로봇에 대한 태도 점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가 되고 대립가설로는 점화 효과의 크기와 로봇에 대한 태도 점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연구 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우선 처음 3일간은 사이코 파일을 사용해서 실험에 이용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로봇에 대한 태도 설문지를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 후 4일간 실험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지막 3일 동안 앞서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험의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연구 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선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로봇을 향한 암묵적인 태도가 미래의 명시적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의인화 수준의 차이에 의한 인간의 암묵적인 태도의 차이를 측정하고 의인화 수준과 2차 정서 단어의 의미적인 거리 차이를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탐색하고 로봇의 의인화 정도가 사람의 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총 3개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지스트 6번 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전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연구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10일간 집중적으로 좋은 연구를 실행해서 원하는 데이터와 결과 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학생들 혹은 조교님 그리고 교수님 계실까요? 마이크를 켜서 혹시 네. 질문인데요. 실험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네, 실험 대상은 일반인의 대상으로 교수님의 실험실에 계신 대학생분들과 그다음에 저희 근처에서 최대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 설문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카메라가 지금 없어가지고 못 키는 거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 사람과 로봇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특히 설문조사에서 어떤 서브젝트를 모으냐에 따라서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필터링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우선은 아마도 그런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분야의 사람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바이어스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로봇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문하면서 최대한 그런 바이어스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